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총무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지수는 모두 좋았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에 가까운 상승률 급등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 8분 동안에 15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장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지수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1.39% 상승을 하면서 33,072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6%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974.5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4% 강세를 보였습니다. 13,138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지만 그 힘을 더 키워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8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휴일 영향 때문인지 지금은 300명대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황사도 있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켜져 있는 불의 색깔이 다른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26% 상승을 해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33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2%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5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3% 약세를 보이면서 4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414종목 11종목이 오르고 있고 42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61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4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규모로 또 기관은 3,000억 원 규모가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4,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 물량은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5,000억 원 정도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이어서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60억 원, 기관은 34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55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 종목 사이에서는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5%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셀트리온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5.41%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3만 1,0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1.52%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이 안건이 또 이제 액면 분할과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액면 분할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에는 수주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 덕분에 지금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약 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의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38.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지금 17%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27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 점이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박찬구 회장과 박철원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박 회장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주가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도 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 효율화 등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해서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점이 지금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밥켓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은 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42,850원,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 부양책을 호재로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스홀딩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홀딩스 지금 7%, 6%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의 사고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마비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과 항공 물류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75%에 달하는 유스홀딩스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 앞서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2%에서 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SK머티리얼즈와 스튜디오 드래곤도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진성TE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EC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고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위즈윅 스튜디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15에서 16%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XR 스테이지를 구축을 하고 메타버스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XR 스테이지는 버추얼 프로덕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세계와 또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3차원 가상 세계로 현실과 비현실을 아우르는 메타버스의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하나씩 짚어보시면요. 기계 업종에서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 화학 업종도 지금 장 초반부터 좋은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통신업, 유통업, 금융업에서도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오르는 업종에는 유통업종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출판 매체 복제, 운송, 금속 업종도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시면요. 의료 정밀기기와 종이 목재, 인터넷, 기타 서비스, 운송장비 부품 업종은 전거래보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NC소프트, 금호석유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HMM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뭐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네. 뭐 아프셔서 금요일에 못 나오셨다고 저 들었죠. 네, 열심히 쉴드를 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 뭐 동생분이 나오셨다고. 네, 맞아요. 동생분한테 잘 전달하셨나 봅니다, 전문가님. 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방송하시더라고요. 네, 네. 유 전문가님께서는 여전히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계시고. 어떤 유언비어? 뭐 소주 먹는다고? 네, 뭐 소주설과 뭐 엄기준설, 네, 제가 열심히 다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네. 백앤커님이 소주를 한 잔도 못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네. 정말 놀랍게도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그걸 못 마시는데 네. 유지은 전문가님이 백앤커님 소주 마시러 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100%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이야기는 100% 믿어도 됩니다. 주식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 방송 주식은 신뢰성이 주식은 있으니까. 정말 저희 믿을만 네.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수를 오른다 보니까 지금은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요즘에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추세가 횡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횡보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정세로 가면서 코스피가 이제 3,040선, 네. 3,040선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상단과 하단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900에서 2,900에서 3,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3,000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3,000은 네. 무너질 수 있죠. 뭐 언제든지 무너질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서 2,900에서 3,100 사이로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 급격한 상승이나 뭐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게 네. 뭐 어쨌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탁금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여지고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완화돼서 안정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리스크도 없고 큰 호재도 없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완만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보면 약간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 그 호재를 좀 받지 못했던 모양새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3차 확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500명 또 넘어섰더라고요. 맞아요. 다행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또 주말 때문인지 300명대로 나타는 났는데 네. 그리고 400명대, 뭐 500명대까지 찍고 이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그 코로나 좀 풀려가지고 그 4인, 5인 이상. 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예전에 밝혔던 게 뭐 8명까지는 또 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안 풀리고 여전히 4명까지만 맞아요. 여전히 4명까지만 네. 해서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 일부 지역에서 또 봉쇄 조치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에서 또 중국과의 외교 마찰 이런 것도 있어요. 유럽과 또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고 조 바이든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정책이 증세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세 세금을 또 많이 걷는다고 하니까 또 증시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호재보다는 악재를 좀 더 민감하게 봐드려서 저번 주는 어느 정도 약세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럼 글로벌에서 이제 경기 지표도 중요하잖아요. 이 경기 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경기 지표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92.6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는 뭐냐면은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의 네. 가치인데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 대비 원 달러 환율은 네. 원화화에 우리나라와, 달러화에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달러가 이제 원화만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지표를 비교했을 때 그 전 세계적으로 다른 화폐 모든 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지표를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게 원달러 환율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92.6포인트면은 굉장히 좀 강해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또 강해졌기 때문에 이 달러의 약세 전환을 막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면은 유럽의 백신 속도가 네. 백신이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어요. 느려지면서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과 중국과의 마찰이 유럽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좀 약하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해서 미국이 힘이 세지면은 달러도 같이 세져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힘이 세지면은 원화가 세지고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국격 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과 중국이 부딪혀서 둘 다 서로 안 좋아지면은 원래 싸우면은 제3자가 이득이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싸우면은 제3자만 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아진다 한다면은 바로 그거죠. 미국이 달러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번 지표 너무 강해서 이게 오히려 뭐 시장이 약간 뭐 부진한 가능성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네. 그 와중에 경기 민감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요? 네, 경기 민감주들, 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호평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기 민감주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렇죠. 턴어라운드 하면서 돌아서는 뭐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여행 이런 산업들인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번에 지난주에 194조 원을 기록해가지고 2월 이후에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가치가 어느 정도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는 여전히 뭐 500명대, 400명대에서 많은데 주말에도 사람들이 엄청 밖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많이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항상 사람이 많고 뭐 커피 한 잔 사 마시려고 보니까 100번이 넘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더 현대 서울 갔다 오셨어요? 제가 방문만 몇 번 해보고 거기서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가 다시 뭐 500명 됐다, 뭐 700명이 됐다, 800명 네. 됐다 해서 뭐 사람들이 밖을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업 탐방이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가봤거든요. 잘 다녀오셨네요. 기업 탐방 잘 하셨는데요. 사람들 그냥 이제 막 1000명 돼도 그냥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네. 그냥 친구 만났고 다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네. 다음 주도 그렇고 뭐 또 벚꽃놀이 지금 그렇죠. 또 많이 폈더라고요. 많이 폈죠. 네. 벚꽃놀이도 있고 또 철쭉 벚꽃이 또 지면 또 철쭉 핀이잖아요. 철쭉 네. 전국적으로 또 하는 철쭉놀이도 하고 지금 개나리도 많이 피고 네. 오늘 또 옷이 개나리 개나리색이에요. 의상이시네요. 네. 이런 개나리, 벚꽃, 철쭉 이 시즌으로 이 꽃이 또 그다음 또 장미 축제하죠. 네. 사람들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나가서 꽃놀이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프리한 네. 바깥 생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이라던가 이런 경기 민감주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기 너무 답답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뭐 해외 여행 안 가더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가니까 국내 여행 관련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데도 다 국내 여행 그것도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실적이 그래도 최악에서 벗어나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여행 네.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더불어서 항공주도 점차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횡보하는 장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인 26일에 셀트리온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주주총회에서는 항상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주주총회에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야, 이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5%나 올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역시 네. 셀트리온이 오른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실 말씀드리면, 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사실 금요일에 매도했어요. 지금 아, 매도하셨어요? 쓰리거든요. 네. 셀트리온 가장 오른 첫 번째 이유로는 아까 주주총회에서 뭐 좋은 말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유럽에서 허가받았다는 거, 세 번째는 제가 바로 금요일 날 셀트리온 주제가가 완성돼서 네. 셀트리온 주제가 부른 거 보셨습니까? 노래 부른 거? 네, 봤죠. 아, 그 네. 노래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그 노래 힘을 받아서 5% 네. 오른 거예요. 아이고. 셀트리온 노래. 네. 셀트리온 노래. 여러분들 금요일 영상을 셀트리온 노래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의 힘인데, 셀트리온이 바로 또 주주총회에서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말들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서정진 회장도 물러났고요. 자리에서 네. 물러나면서 또 7개국에 이제 판매를 한다. 7개국 판매를 한다 해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좀 밝혔는데요. 가격이 레키로나주 셀트리온 치료제죠. 이게 이제 리제네론이 있어요. 네. 리제네론 같은 경우 미국의 바이오 기업에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거든요. 네. 근데 리제네론이 원래 팔리고 있었는데 이거의 85% 수준으로 좀 싸게 판다. 근데 이게 싸게 팔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싸면서도 레키로나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연 이 7개국으로 유럽을 뻗어나가는 게 정말 잘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아파서 못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동생분이 부르신 그 노래를 직접 못 봤어요. 아, 네. 한번 좀 불러주세요. 네. 셀트리온 네. 주제곡을 네.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셀트리온에 서정진 회장님 터 잡으시고 셀트리온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바이오 만화 셀트리온 포에버. 네, 셀트리온 포에버라고 네, 외쳐주셨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아픈 와중에 네. 잠깐 그거 좀 매도하겠다고 하느라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를 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매일 하루에 한 곡씩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네, 하루에 한 번씩. 1일 1셀트리온 노래. 1일 네, 1셀트리온. 이거 해야지 셀트리온 오늘 5%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네. 전에 이제 뭐 7개 나라라는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럼 유럽 네네. 쪽에서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허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건부 허가. 그래서 조건부 네. 허가가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1조 2천억 원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럽에서 EMA, 유럽 의약품청에서 조건부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인데 그 레키로나주의 정식 전 사용을 네. 권고인데 권고가 허가예요,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정식 허가가 전에 EMA의 사용 권고를 바탕으로 레키로나주를 이제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무튼 뭐 셀트리온이 이제 레키로나주의 생산 규모가 최대 320만 도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현재 확보한 10만 도스 그리고 올해 1공장에서 생산한 예정인 130만 도스 시장 수요에 따라서 제2공장에서 추가로 130만 도스 해가지고 뭐 아무튼 추가로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생산성이 좋아지고 결국은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매출에 올해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좀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했는데 이 금요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권고 받고 조건부가 이건 상당히 이 셀트리온의 큰 호재. 그래서 오늘 5% 상승에 큰 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레키로나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동물 임상에 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동물 임상. 그래서 아프리카 쪽도 이제 열심히 지금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유럽이나 미국,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또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입니까? 이 불쌍한
힘없고 가난한 분들도 많이 도와주는 정말 위대한 기업이죠. 네. 인류애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도 잘 사는 나라는 잘 살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살고 이집트도 꽤 잘 사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매출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가가지고 이번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동물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야,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 단독 1상, 2상 해가지고 추가 승인을 받아 3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혀서 남아공의 이런 변이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국민들도 셀트리온이 좀 보호해주는 이런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도 2월에 식품 여기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 토대로 조건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잘 돼서 현재 상황에서 레키로나주가 681명의 환자에게 국내에서는 투여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서정진 회장의 퇴임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또 셀트리온 임원진에는 어떤 분들이 선출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이 셀트리온 제목이 네. 셀트리온 새 시대가 열린다 이랬는데요. 네. 이 새 시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경영진이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 서정진 회장이 물러났죠. 퇴임식. 그렇죠.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아까 그 노래에서도 밝혔다시피 털을 잡으셨어요. 셀트리온의 털을 잡으셨던 그 100명의 한국을 빛낸 100명 셀트리온 위인 중에 첫 번째 위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털을 잡고 이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위인이신 그 서정진 회장님의 아들 두 분이 셀트리온 100명의 위인 중에 두 분이신 그분들이 이제 정식으로 등기 임원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이 물러나시고 이제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두 회사의 등기 임원이 선임됐고, 자, 그리고 서정진 회장의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 이사도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등기 임원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지금 임원으로 이사 선임이 됐지만 중요한 건 사장 대표이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이사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 CEO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휘어잡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고 이사회에 참여해서 사실상 뭐 경영 전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긴 하는데 서정진 회장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소유와 얘기를? 경영의 네. 분리. 음. 그래서 지금도 서정진 회장님 물러나면서도 네. 완전히 주식을 다 판 게 아닙니다. 주식 뭐 그냥 다 뭐 전량 매도 파면은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 물량이 엄청나니까. 근데 팔지는 않고 소유는 하되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골프 치러 다니시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고문으로서 조언도 주고 여전히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로서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주주총회 참석하면서 내년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내후년 주주총회 참석하고 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영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바로 새 시대 뉴 시대죠. 뉴 에라. 네. 이런 것들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또 이게 또 두 아들들이 대표이사는 아니면서도 이사로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 밝아질 것 같고요. 오늘도 뭐 5%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한번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요. 이거 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올랐는데 엄청 올랐네요, 진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어요. 네. 60일 이동평균선 골드 크로스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6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초록색 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에서 상방이 나타나는 정배열 봐봐. 초록색도 상방이죠. 파란색도 상방, 120일선도 상방. 그래서 모든 이동평균선 상방인 정배열 상태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추세적으로도 골든크로스, 강세를 나타내는 셀트리온 앞으로의 이런 상방으로의 힘을 뻗어나가면서 현재 33만 원 선에서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레키로나주 호재도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서정진 회장의 퇴임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리워져 있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은 광덕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앵커님 바뀌셨네요. 새로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이 진행하는 주식 상담에 대해 언제나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범선 전문가님, 안랩 62,100원에 20% 매수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랩은 오늘 63,3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62,400원에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안철수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네, 사실 안철수는 국민의당이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인데, 후보는 네. 국민의당 대표인데 이번에 그걸 이제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오세훈 후보가 딱 단일화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바로 그 안랩이 폭락을 했어요. 당일에 폭락을. 바로 폭락했죠. 네, 폭락했는데 저는 좋게 봅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폭락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안랩은 원래 또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네. 괜찮은 기업이고 자사주가 13%나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 지분이 좋고요. 여기 최대 주주가 안철수 후보예요. 자, 그리고 5년 연속 흑자 나타나고 부채도 작고 유보율이 높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경영 아까 그 소유와 경영에서 분리된 것처럼 소유는 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경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정진 회장처럼 셀트리온 책임지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장악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회사가 원래 좋은 회사예요. 그 인터넷 백신, 인터넷 네.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회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회사는 좋은데 이제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새로운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계속 정치 인생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후보에 의해서 지금 패배한 건 맞는데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정치 인생을 도와주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그냥 패배했다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 오세훈 후보를 도와주면서 선거 유세를 같이 하게 되죠. 같이 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원래 서울시장에 막강한 유력한 이 후보였는데 그때 이제 박원순 전 네. 시장에게 양보를 하면서 또 박원순 전 시장이 또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또 킹메이커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1등이 안 돼도 돼요. 1등이 안 돼도 2등으로서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조력자로서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 힘이 영향력이 발휘되고 꼭 여러분들 1등 안 해도 돼요. 2등, 3등 돼도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을 당선시키면은 거기서 또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거 약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도와주고 힘을 합쳐서 한다는 것 자체로 나중에 또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후보가 절대로 정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정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고 5년 뒤 또 10년 뒤, 15년 뒤에도 무조건 대선 후보든 서울시장 후보든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게 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한번 올라갈 것 같고 이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거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월봉. 이게 지금 안랩은 항상 뛰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2012년에 급등했죠. 이때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또 나왔죠. 대선 후보. 이때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또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한테 떨어졌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패배하면서 떨어졌고 또 떨어졌는데 또 나왔잖아요. 이번에. 또 이번에 또 저기 시장 후보 나왔는데 또 떨어졌죠. 또 나옵니다. 이게 또 그럼 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분이 당선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당선 안 됐잖아요. 계속 당선 안 됐는데도 그렇죠.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당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당선 한 번도 된 적 없는데 이런 급등락이 3차례나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도 당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든 안 되든 그냥 후보에 그냥 한번 발을 내디뎠다. 그거 이번에 또 서울시장에 허경영 후보가 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허경영 후보도 지금 3번, 4번, 5번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허경영 후보 당선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당선 안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도 또 나옵니다. 또 나오면 또 올라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분이 저는 포기 안 할 것 같아서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번에 국민의힘과 또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에 뭔가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또 다른 당이든 뭔가 나올 테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거 나중에 급등할 때 매도하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분 보시면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만큼 안철수 후보,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 행보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관점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은 또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관심사에는 또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네.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데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난해에 3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직전에 43% 상승을 했고요. 또 평택의 공장, 평택 공장이 2라인 또 이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 등이 돼가지고 반도체 미래 투자가 늘고 있고 1분기 영업이 10조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17%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힘을 잘 못 쓰는 이유 그것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8만 1,000원대, 지금 8만 1,000원대인데 사실상 미국의 오스틴 공장 여기가 가동이 중단됐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피해액이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번 달 2월 달에 16일 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이 끊기면서 가동이 멈췄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추워서 공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멈췄는데 어쨌든 피해는 입은 건 맞아요. 근데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벚꽃도 피고 철쭉도 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달래도 피면은 따뜻해지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다시 가동을 할 것이다. 오스틴 공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럼 다시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한 것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또 이런 것들 인텔이 200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하는 등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본격 추진하다고 밝혀서 경쟁 격화 우려가 고조됐는데요.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상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미국 빅테크 기업과 접촉 중이라고 밝혀가지고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뺏길 네. 가능성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바로 이렇게 좀 떨어졌다 96,000원까지 찍었다가 81,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어쨌든 저는 뭐 오스틴 공장도 다시 가동이 될 것이고 가동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또 힘을 실지 않을까. 파운드리 쪽 그리고 또 영업이 계속 좋아지고 이번에 1분기 10조 원을 간다고 하니까 추정치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의 호황기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엄청난 투자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거의 1위를 항상 뭐 기록을 하고 있고 투자 규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최고 10개 기업의 총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지난해 67조 원이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38조를 투자해서 직전에보다 1년 전보다 43%나 늘었어요. 투자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67조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38조니까 50% 이상,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또 43%나 늘었으니까 엄청난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 뭐 공장 가동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차트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81,000원대에서 좀 오늘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은 많이 힘쓰고 있는데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지만 이거는 너 단기적으로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지금 시설 투자 아까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런 시설 투자가 단기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성으로. 하지만 이런 시설 투자들이 3년, 5년 뒤에는 반드시 수익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3년, 5년 내다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잘 가지 못한 요인으로 오스틴 공장의 공장 가동이 지금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과 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시설 투자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가는 앞으로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지수 지금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요. 후반부에는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빨간불로 전환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